자, 우리 개론에서 시험 한 2번 정도 나왔는데 작년에도 출제했거든요. 작년 시험에도. 작년 시험은 내용을 출제했고 15회도 내용, 그리고 20회와 한 28회인가는 그 법 연결시키는 걸 출제했는데, 아까 우리 토지 공개념 얘기할 때 토지 거래를 위한 수단 중에 투기 과열지구가 있어요. 주택법에 의한 투기 과열지구를 지정하면은 분양권 전매 제한 조치를 주는데, 이 투기 과열지구 분양권 전매 제한을 몇 년 하느냐, 이것을 이번에 개정을 한답니다. 예? 6월 달에. 국회 열리면은 제일 먼저 그거 하고, 뭐 주택 종합부동산세법 하고, 또 여러분 열심히 배우는 투기 지역 있죠? 이걸 없앤답니다. 투기 지역은 세금과 관련된 소득세법에서 양도소득세와 관련이 있는데, 그거는 그거 없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투기 지역을 정부가 없앤답니다. 예? 규제 중에. 그럼 여러분, 그러면 무슨 얘기냐? 투기적 공부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없어도 뭐 무슨 시험에 나와. 네, 이제 필요가 없는 거지, 이제. 없애버리면은. 그래서 그것이 만약 6, 7월 달에 없애버리면 여러분 공부할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법 바뀌는 거 잘 보세요. 원래 부동산 여러분 6, 7월 달 많이 바뀌어요. 네? 네? 많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규제라든지 이런 걸 한번 잘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없애는 건 출제를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또 없애는 거 또 공부하신 분이 있어. 네? 이런 게 있잖아요. 과거의 투기 지역은 뭔데 지금 뭐 이런 형태로 바뀌었다. 그럼 비교? 왜 비교해요? 출제 안 하잖아. 그럼 뭐 뒤에 거만 바뀌는 것만 하면 되지. 네? 그래서 옛날에 한번 그런 경우도 있어요. 11회 시험 때 공법이 엄청 바뀌었는데, 그때 당시 개정 전, 개정 후 막 강의하다가 날란 거예요. 왜? 다 공부 갈아먹었지. 왜? 개정 전을 왜 공부해? 개정 후로만 공부하면 되는데. 맞죠? 그러니까 항상 개정되기 전은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 이런 거는 출제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문제도 공부할 때 중요 유형의 문제가 이제 보면은 계속 나오는 게 있어요. 출제위원 입장에서. 그거는 열심히 우리 잘 보셔야 되는데, 자, 그 중에서 우리 출제위원들이 제일 좋아하는 유형의 문제 중에 하나가 토지 이용 규제예요. 자, 거기 보시면은 토지 이용 규제를 보면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토지 이용 활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 토지 이용 규제인데,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 수단이 바로 뭐죠? 지역지구제. 이 지역지구제를 그래서 시험에 많이 출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 10번 문제 한번 보시면은, 자, 용도, 지역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는 내용이죠. 자, 이런 문제 할 때 항상 1번 지문을 또 많이 출제를 한다. 1번 지문. 그러니까 바람직스럽지 못한 토지 이용 활동의 뭐를? 마이너스 외부 효과. 근데 시험 문제는요, 요걸 우리 뭘로 출제한다? 플러스로 출제를 많이 하는 거예요. V 외부 효과를 제거,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까 우리 이론에서 배울 때 뭐를 배웠냐 하면은 이걸 배우셨어요. 아까 이론에서 뭐를 배우셨냐면은, 자, 이론에서 사적 시장에서 외부 효과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이때 정부에 의해서 채택되는 부동산 정책의 대표적 수단이 바로 뭐다? 지역지구제예요. 그 지문도 많이 출제를 하고. 지역지구제는요, 우리 공법상의 지문을 많이 출제합니다. 공법상에. 그래서 이런 공법에서 배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개념을 많이 출제한다는 걸 염두에 좀 두시면서, 자, 2번 보시면은 제2종, 여러분 제2종 일반 주거지역도 있고 또 뭐죠? 전용 주거지역이 있는데, 이 전용 주거지역이 시험 문제 3번 출제했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 아파트죠. 이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은 제2종 전용입니다. 일반이 아니라 전용 주거지역. 2번이 정답인데 문제는 일반은 뭐죠? 공동주택이 아니죠. 뭐? 중층주택. 중층주택을 우리가 중심으로 하는 게 뭐가 돼? 일반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중심은 뭘로 간다? 예, 전용입니다. 그래서 주의를 좀 해 두셔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지역이 바로 일반 주거지역 제2종. 주의 좀 해두시고, 자 3번 사적 시장이 외부 효과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에 정부에서 채택되는 부동산 규제 정책의 한 수단이 바로 지역지구제. 3번 맞고요. 자, 용도지구는 하나의 대지에 중복 지정될 수 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건요. 우리 고도지구, 예를 들면 고도지구, 우리가 보호지구, 중복 지정이 뭐하다? 가능해요. 그리고 여러분 개발 제한구역 내에 도시 자연 공원구역 지정 가능해요. 그러니까 또 뭐도 가능하다? 용도 구역과 또 뭐를? 용도 구역 또 중복 지정이 뭐다? 가능하다. 그런데 뭐는 안 된다? 용도 지역은 안 돼. 여러분 용도 지역은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럼 중복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용도 지역은 중복이 되지 않는다. 요거 좀 주의를 좀 가끔 지문상에 공법에도 많이 나오지만 개론도 또 자주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4번 좀 주의해 두시고 5번에 국토는 토지의 이용 실태 및 특성 등을 고려해서 용도 지역을 크게 4가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4가지로 우리가 나누고 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 토지 비축제도 지금 3년 연속 출제하는데, 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을 했어요. 직접 개입을 해서 우리 수요자와 공급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게 바로 토지 비축제도. 여러분 비축제도로 출제하기도 하고 또는 토지 은행 제도로 출제하기도 합니다. 같은 용어죠. 직접 개입의 수단입니다. 자, 1번 보시면은 토지 비축 제도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는 정책 수단. 1번 포인트 뭐죠? 직접이 포인트. 직접이냐 간접이냐. 요걸 포인트 1번 맞고요. 2번 토지 비축 제도의 필요성은 토지의 공적 기능의 확대. 공적 기능이 확대되는 것은 공개념이죠. 공개념이 확대됨에 따라 커질 수 있습니다. 자, 토지 비축 사업은 토지를 사전에 미리 비축을 하여 미래의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 예를 들면 산업단지 조성 이런 거죠. 또 토지 시장의 안정에 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비축 제도는 토지 시장의 안정을 위한 수요, 공급 조절용, 또 공공 개발용 목적으로 뭐 한다? 우리는 토지를 비축을 하고 있다. 자, 4번 토지 비축 제도는 사적 토지 소유. 여러분 사적으로 토지를 소유하는 것에 편중. 우리나라는요, 이 평중 현상이 심해요. 상위 소득 계층 우리 약 89년도 조사는요, 89년도입니다. 그때 상위 소득 계층의 약 20%의 우리는 국공유지를 제한 민간이 보유한 토지 91%가 소유되고 있어요. 편중 현상이 심해요. 이게 IMF를 통해서 이거 더 심해졌거든요. 그래서 발생 가능한 토지 보상 비용 등의 높은 비용 문제를 또 완화할 수 있다. 왜? 저렴하게 토지를 매입을 하기 때문에.
자, 5번에 2009년도 나왔거든요. 2009년 2월 임시국회에서 우리가 통과된 법이에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여기 5번 지문인데,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령상 비축토지는, 자, 밑줄 긋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 밑줄. 여기 틀렸어요. 여러분이 작년도 요것만 알아도 또 작년도 맞출 수 있는데, LH가 뭐죠? 한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한 것이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토지 비축 업무를 법적으로 부여받아 현재 수행하고 있다. 그래서 5번 정답. 개념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12번 토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토지정책 수단 중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토지 수용, 요거는 뭐다? 직접 개입. 두 가지네. 뒤에 금융지원 보조금 지급은 직접 개입이 아니라 요거는 무슨 개입? 간접 개입. 간접. 네. 시장 기구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시장의 기능을 통해서 소기의 정책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간접 개입. 그럼 간접 개입이 아까 지금 뭐 했지만 세금 뭐 한다? 세금을 부과한다. 임대료에 대한 뭐를 지급한다? 보조금 지급을 한다. 여러분 시험 문제 요거 주의해야 돼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이라든지 농지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한다. 이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직접 개입이 아니라 무슨 개입? 요거 주의해야 돼. 요거 외에 또 뭐 있어? 아까 지금 행정상 지원, 금융상 지원. 이것은 간접 개입의 수다. 자, 2번 개발권 양도제는, 자, 여러분 거기 보니까 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얻은 사업 시행자로부터 불로소득의 증가분, 불로소득을 얻었다. 인간의 노력에 의하지 않은 소득의 증가분의 일정한 금액을 환수하는 제도를 개발권 양도제 하면 안 되죠. 뭐죠? 개발이익 환수를 하는 방법 중에서도 뭐 개발 부담금 제도죠. 그래서 2번 우리가 틀린 질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뭐를 부과한다?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죠. 개발 부담금. 2번 틀린 질문. 개발권 양도제는 토지 이용 규제의 또 수단이죠. 개발권 양도제를 TDR. 요거 우리 개론에서는 개념이 많이 출제를 합니다. 자, 그래서 개념을 많이 나온다는 거 좀 이따 또 설명하고요. 자, 토지를 선매, 미리 매입을 하는 겁니다. 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어디서 지정하죠? 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어디서 지정? 요즘 바뀌었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정합니다. 자, 그래서 토지 거래 계약에 허가 신청이 있을 때 공익 목적을 위하여 사적인 거래에 우선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그 토지를 미리 매수할 수 있는 제도가 토지 선매 개념이 나와 있어요. 3번 정답. 자, 4번에 미개발된 토지를 토지 이용 계획에 따라 구획 정리를 하고, 그리고 기반시설, 뭐 상하수도, 뭐 전기 등의 기반시설을 갖춤으로써 이용가치가 높은 토지인 택지로 전환시키는 제도. 요거 뭐다?
우리는 도시개발법상의 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 무슨 환지 방식의 내용이죠. 틀렸고, 자, 토지에 대한 개발. 여러분이 거기 토지에 대한 개발과 뭐가 나온다? 보전. 네, 뭐가 발생한다? 경합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네, 이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수단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뭐죠? 토지 적성 평가제도. 이건 공법에서 또 나오는 용어죠. 요거에 따라서 개발할 거냐 안 할 거냐 요걸 따지잖아요. 특히 어리석 관리 지역에서. 개념 많이 납니다. 자, 3번 정답이 되겠고, 자, 여러분이 13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또 묻는 거죠. 옳은 겁니다. 자, 개발이익 환수제에서, 여러분 개발이익 환수제도에서 개발이익 개념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제2조 제1호에 나온 개념입니다. 자, 개발 사업의 시행에 의해서 물가 상승분 밑줄. 물가 상승분이 아니에요. 정상 토지 가격 상승분. 물가 상승분이 아니라 정상지가 상승분을 뭐다? 초과를 해서 우리는 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뭐라고 한다? 개발 이 개념이에요. 틀린 지문. 1번 정답. 1번 정답이 아니라 틀린 지문. 2번 도시군 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특별시, 광역시 또는 우리 군 뭐 하나 빠졌죠? 시가 빠졌죠. 출제위원회예요. 출제위원회 뺀 건 아닌 것 같고, 요게 옮기신 분이 어떻게 옮기는 과정에서 빠진 것 같아. 시,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요거는 도시군 기본계획 개념. 그래서 2번 틀린 지문. 관리계획이라 기본계획 개념. 자, 3번에 토지 이용 계획의 결정 등으로 과거 종래의 용도 규제가 완화되는 것이 게 아니라 뭐다? 완화가 아니라 강화. 강화됨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가 개발 손실에 대한 보상 제도거든요. 완화가 아니라 뭐다? 강화. 강화에 손실이 발생하지. 틀린 지문. 자, 네 번째. 주택 마련 또는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결성하는 주택조합은 세 가지가 있어요.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있는데 여러분은 귀에 많이 들어본 거 뭐가 많이 들어봤어요? 예? 지역주택조합 요거 많이 들어봤죠? 직장인끼리 또 직장주택조합 요것도 있는데 리모델링은 최근에 도입이 된 제도니까 요거는. 자,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옳은 거. 자, 5번 재건축 부담금. 여러분 재건축 부담금은 아까 또 뭐? 재건축 부담금은 항상 법을 정확히 하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또 뭐를 부담한다? 재건축 부담금. 자, 재건축 부담금을 또 뭐 한다? 부과를 함으로써 개발 이익을 또 환수를 한다. 자, 그래서 정비사업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에 정비사업 세 가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세 개가 있습니다. 자, 이 세 개 중인데 이때 거의 어떻게 돼요?
초과 이익을 환수하기 현재인데, 여러분 재개발 사업에서는 재건축 부담금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뭐다? 재건축 사업이지. 예? 재건축이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 재개발 들어가면 안 돼. 재건축 사업이고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이 아니라 무슨 법?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5번 틀린 점. 요것도 돈 내봤으면은 맞추는 건데 안 내봤으면 뭐. 자, 14번 문제로 갑니다. 틀린 건. 자, 부동산에 대한 부담금 요거네요. 부담금 제도나 보조금 제도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시장에 대한 직접 개입이 아니라 뭐죠? 간접 개입. 직접이 아니라 간접. 1번이 바로 틀렸네요. 정답. 이렇게 시험 문제 보니까 직접 간접 개입 요것만 하나도 바로 맞출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많다는 거. 자, 2번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가 나왔죠. 뭐 시장의 실패를 보완한다든지 부동산 시장의 안정, 경제 성장, 소득 재분배 등이 있겠죠. 맞는 지문이고. 3번 개발 제한 구역. 여러분 개발 제한 구역 작년에도 또 출제했어요. 그린벨트를 얘기하죠. 개발 제한 구역. 작년 시험에는요. 지정에 뭐가 나왔다? 목적이 작년에 출제했고 개발 제한 구역 지정했을 경우에 무슨 효과? 긍정적 효과도 있고 무슨 효과? 부정적 효과가 있어요. 예? 작년에 요거 출제했고요. 긍정적 부정적 효과도 우리 출제를 지문에 좀 자주 합니다. 요거는 여러분 요거는 공법에서 개발 제한 구역 배우기 때문에 요건 상식으로 좀 판단하시면 돼요. 자,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억제하는 효과. 요건 무슨 효과? 그것은 무슨 효과? 긍정적 효과. 자, 공공토지 비축 제도는 공익사업 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 시장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토지를 비축하죠. 만든 지문이고. 자, 5번에 정부의 시장 개입은 사회적 후생의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은 세금을 부과한다.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면요. 사회적으로 후생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어요. 세금 부과 그래서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외국에는요. 세금 부과하면요. 사회적 후생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세금 감면은 오케이. 세금 부과는 반드시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면은 괜찮아요. 예를 들면 아까 뭐? 세금 부과. 자, 15번 문제. 토지 이용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드린 거예요. 토지 이용 규제 대표적 수단은 아까 지역지구제인데, 그래서 용도 지역지구제는 토지 이용 계획의 내용을 구현하는 법적 행정적 수단 중 하나다. 여러분 토지, 여러분 공법에서 배우셨겠지만 토지 이용 계획은 공적인 법적인 측면에서 공적인 구성이 있다 없다? 예? 공법에서 안 배웠어요? 예? 토지 이용 계획이잖아요. 계획은 언제든지 뭐 처리할 수도 있지 뭐. 공적 구성이게? 없지. 계획인데. 계획은 없지. 이 계획에 뭐 한다? 구현을 하는 수단. 이 계획 구현하는 수단으로서 뭐가 나오는 거야?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란 용도, 지역, 지구, 구역제가 나오잖아. 요거는 법적 구성이 있다 없다? 있죠. 잘 아시면서요. 요건 공적 구성력이 있다. 요거는 없다. 1번 설명. 자, 2번 토지 이용 규제를 통해서 토지 이용에 수반되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토지 이용 활동인 부의외부 효과를 뭐 한다? 제거, 감소시킬 수 있다. 요거 목적이죠. 자, 3번 지구 단위계 요도 한 4번 출제했어요.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할 수 있다. 자, 용도 지역 지구제는 토지 이용을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 지가의 상승 또는 하락을 야기할 수 있다. 여러분 4번은요. 지역지구제 문제점. 4번은 지역지구제 문제점. 자, 여러분이 이런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개발이 억압되는 지역은 어떻게 돼? 개발이 억압되는 지역은 지가가 하락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개발로 인해서 지가가 상승하잖아. 그래서 지가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어요. 자, 5번 용도 지역 몇 개 있어요? 자, 여러분 용도 지역 몇 개? 4개. 도시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 4개입니다. 그러면은 용도 지역 중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자, 밑줄 긋습니다. 도시 지역 중에서 밑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요거 도시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 중복 지정돼야 안 돼요? 안 돼. 그거 틀렸어. 도시 지역 중에서 밑줄. 여기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도시 지역 들어가면 안 돼요. 도시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이렇게 가야 돼. 그래서 5번 틀린 질문. 이런 거 내면요 어디 틀렸는지 모르시는 분 많습니다. 시험 문제 지문. 자, 16번. 자, 틀린 걸 찾습니다. 토지 이용에 있어서 용도 지역 지구는 사회적 후생 손실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정되고 있다. 목적 나왔습니다. 맞고요. 2번. 주택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수입에서 공급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실패가 발생을 하는데 시장 실패는 정부의 주택시장에 대한 개입의 근거, 이유가 되죠? 예? 맞는 질문. 3번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우리 용산에 뭐 개발한다고 하니까 서울특별시에서 뭐를 지정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을 하죠. 자, 분양가 상한제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도입됐다. 여러분 분양가 상한제는 작년에도 또 출제를 했는데 분양가 상한제 뭐다? 목적. 여기 시험에 또 많이 나오는데. 자,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요.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있을 때 정부는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주택 가격을 뭐 할 목적으로? 안정시킬 목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지정을 합니다. 또 누구? 주택이 없는 사람. 주택이 없는 사람. 무주택자에 있어서 신규 우리가 구입을 하는 주택의 구입 가격 부담을 또 뭐 해주기 위해서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실시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맞는 질문이고 5번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게 되면은 시장의 효율성과 형평성이 달성되므로 정부는 주택시장에 개입을 하지 않다. 자, 밑줄은 개입을 하지 않는다. 밑줄 여기 틀렸네요. 자,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국의 주택 보급률이 103%예요. 예? 100% 넘었죠? 개입 안 합니까? 지금 보세요. 하죠. 뭐 예를 들어서 노후 멸실화된 주택이 많잖아요. 그럼 그걸 뭘 해야 돼? 철거해서 주택을 재개발하기 위해서 개입을 하기도 하죠. 개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틀린 질문. 자, 17번 틀린 겁니다. 개발권 양도 제도가 나오는데 개념을 많이 묻잖아요. 자, 개발권 양도 제도를 우리 약어로 뭐라고 한다? TDR. 자, 어떤 지역이 있거든요. 여러분, 예? 어떤 지역이 있어요. 토지 이용 규제가 아주 심한 지역이 있어요. 그 심한 지역인데
문제는 개발이 뭐 가능한 지역이 있을 수 있고 또 뭐가 있다? 개발 못해요. 보존해야겠다. 보존, 규제 지역이 있어. 그럼 여기는 개발이 안 돼. 이 지역은 개발 안 되니까 보존 지역에 토지 소유자, 보존 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개발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 제한에 따르는 의도하지 않은 뭐를 우발적인 손실을 입게 되고 개발 가능 지역에서의 토지 소유자, 자 개발 가능 지역에서의 토지 소유자는 개발로 인해서 우발적인 뭐를 이익을 얻죠. 그래서 양 지역에 뭐가 문제 있다?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존 지역의 토지 소유자의 뭐로부터 소유권, 이 소유권으로부터 뭐를 분리한다? 개발 못하니까 소유권으로부터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분리를 해요. 개발권을 분리를 해요. 그런데 개발권 여기 필요가 없으니까 개발권을 분리해서 뭐를 통해서? 시장을 통해서 이 개발권을 우리는 개발 지역에 법정 허용 용적률 이상 개발을 원하는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을 함으로써 이 우발적인 손실에 대한 뭐를 보상을 받는 제도를 뭐라고 한다? TDR. 하여튼 시험에 개념을 많이 냅니다. 개념. 그럼 1번은 개념이잖아요. 2번.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정부가 임대료를 하루를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높게 동그라미. 높게 하면 안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수요, 공급이 나오는 여기 시장이 무슨 임대료? 이게 균형 임대료잖아요. 균형 임대료보다 높게 가면 안 돼. 뭐? 낮게 가야지. 낮게 설정하면 뭐가 발생한다? 낮으니까 임차인은 이익을 얻으니까 수요량은 증가를 하고 여기까지 임대는 손해를 보이기 때문에 공급량은 뭐한다? 감소해. 그래서 이 공급량 수준에서 수요량은 이만큼이다 보니까 이 크기만큼의 뭐가 발생한다?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서 장기적으로 암시장이 형성되는 거죠. 뭐 높게 낮게. 높으면 어떻게 돼? 높으면 이미 균형에 도달됐기 때문에 임대주택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틀린 지문. 높게가 포인트예요. 자, 3번. 헨리 조지. 원래 중요합니다. 헨리 조지. 꿈속에서도 나와야 돼요. 토지 세금을 제외한 다른 모든 조세, 예를 들면 소득세, 법인세 이런 다른 모든 조세를 없애고 정부의 재정은 토지세만으로 충당하는 토지 단일세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얘기냐? 토지로부터 얻는 지대 수입에 대해서만 100% 세금을 징수하고 토지 이외의 모든 조세는 철폐하자 주장한 학자입니다. 언제 주장인 줄 아세요? 150년 전에. 지금 생각하면 안 돼. 150년 전으로 돌아가면요. 그때 당시는 국가의 주 임무가 뭐예요? 그때는요. 복지라는 용어도 없고요. 환경이라는 용어도 없어. 그때는 국가는 외적으로부터 방하는 국방, 내부의 치안, 이게 주 업무입니다. 돈 들어갈 일이 없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부의 재정은 지대 수입만으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 주장을 해서 그때 이 분은 소득세, 법인세, 다른 모든 조세는 다 없애버리자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주장하면 어떻게 돼요? 이 이론을 지금 주장하면 소득세 없애자, 법인세 없애자. 예? 아니 지금 주장하면 여러분 표 줄 거야 안 줄 거야? 물어봐야지. 줄 거예요? 여러분 법인 운전을 안 하잖아요. 중개 법인 만드실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상당히 이제 재미있는 건데 트럼프
네? 대통령이요, 소득세, 법인세를 반 줄이겠다고 했어. 그래서 대통령 된 거예요. 세금 민감하거든요. 네? 세금 민감해.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하고 미국하고 좀 다른데, 우리나라에서 소득세 법인 없애야겠다 하면은 표치가 줄 사람 진짜 많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나라 소득세 51%만 내거든요. 소득 49%는 안 내요, 지금. 소득 있는데도 안 낸 사람이 49%예요. 저소득층. 3천만 원 이하인가? 3천 몇백만 원 이하는 안 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내는 사람이 5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소득세 폐지하겠다 하면은, 이게, 표는 많이 찍어줄 것 같아. 고소득층 쪽에서. 법인세 없애겠다 하면은, 또, 자영업자, 법인 있는 쪽은 다 찍어줍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뭐가 있어요? 아까 그때 당시와 달리 환경, 복지, 국 이런 쪽이 이제 요즘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즘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그렇지. 그러니까 항상 이런 150년 전 이론이다. 진보와 빈곤이라는 저서에서 헨리 조지인데 원래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최근에 우리 민주당 정부에서 조세를 개혁을 하겠다. 이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올해 시험에 헨리 조지 사상이 또 출제 예상이 됩니다. 얘기하면 나오더라고요. 자, 다시 한번 갑니다. 네 번째, 공공토지 비축제도는 정부가 토지를 매입을 한 이후에 보유하고 있다가 적절한 때에 이를 매각하거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제도. 토지 비축제도에 뭐가 나왔다? 개념. 여러분 시험 문제에 장단점보다는 최근에는 뭐를 많이 출제하고 있어요? 개념. 개념을 많이 공부해야 돼. 항상 개념은 공부하고 직접 개입의 수단이다. 개념이 최근에 시험에 단골 지문이다. 자, 5번 부동산 개발에서 수용 방식. 자, 이런 부동산 개발 방식 배웠죠. 우리 토지 취득 방식에 따라 대표적으로 환지 방식, 수용 방식, 혼용, 혼합 방식. 작년에도 출제했거든요. 수용 방식의 뭐 단점. 이 지문만 벌써 최근에 2번 출제했어요. 수용 방식의 문제점 중 하나는 토지 매입과 보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 시행자와 피수용자, 이런 피수용자가 누구죠? 토지 소유자. 피수용자는 토지 소유자죠. 갈등. 어떤 갈등? 보상액 문제 갈등. 이것을 우리 발생을 많이 하고 있다. 왜? 보상액은 적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 거리 가다 보면 신도시 개발인데 보면은 30년, 20년 재산권 침해를 받는데 왜 보상이 되나 막 프로젝트 막 붙은 거 많이 봤죠? 갈등이 많아요. 자, 18번. 우리나라 토지 관련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은 토지 비축 제도의 또 개념, 아까 설명한 거고요. 2번 지구 단위 계획의 개념, 이것도 공법에서 여러분 배우는 개념이고, 3번에 용도 지역 지구제의 목적이 나와 있고, 4번에 보시면 토지 선매갑니다. 자, 4번 지문도 시험에 많이 나와요. 토지 선매에 있어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 거래 계약을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 목적도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는 강제로 뭐한다? 우리는 선매제에 강제로 수용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강제로 선매할 수 있어요? 아니죠. 뭐를 해, 여러분? 예? 예? 우리 뭐 어떤 교수님은 안 하니까 어떻게 돼? 예? 뭐 통보 나눠 돼? 예? 이행, 강제 명령 통보 안 하면은 또 뭐가 나와? 강제금 부과하겠다 또 나오겠죠. 예? 그래도 안 하면 이제 그때는 이제 법적 조치가 이제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뭐가 나와? 월 이용 목적대로 가서 우리 사람들 가서 뭘 했는데 심어야지. 그리고 그 지역에 주택자 살아야지. 예? 그래서 요즘에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토지 선매에 있어서. 자, 4번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좀 주의해도 강제 수용 아닙니다.
자, 토지 적성 평가 내용이 나와 있어요. 토지의 토양. 그럼 토양의 등급도 있고요. 등급 1등급에서 9등급까지 있거든요. 품질도 있어요. 그리고 입지, 활용 가능성 등 토지 적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된다. 요거 얘기죠. 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존의 경합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수단이 토지 적성 평가 제도인데 그 안에 있는 내용, 그 내용에 이런 게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19번 문제로 갑니다. 틀린 것. 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얻은 사업 시행자로부터 개발 이익이 불로소득이죠. 이 개발 이익의 일정한 금액을 환수하는 제도를 뭐라고 한다? 개발 부담금 제도다. 요거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령 개발 부담금 제도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개발 이익이 불로소득입니다. 개발 이익은 불로소득. 자, 2번 용도 지역 지구자는 이 토지 이용 계획의 내용을 뭐한다? 구현하는 뭐다? 수단으로서 공적 구속력이 있다. 자, 그리고 3번 개발권 양도제는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에 토지 소유권에서 뭐를 분리한다? 개발권을 분리한다. 여러분 요거 분리합니다. 개발권을 분리를 하여 개발이 필요한 다른 지역, 요거죠. 개발 가능 지역, 개발이 필요한 다른 지역에 개발권을 매각을 해서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죠. 맞는 질문. 4번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에 있어서 개별 공시가, 여러분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 가격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시를 하고 우리가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다. 공시권자를 묻는 거예요. 4번 정답이다. 야, 이건 너무 쉽다. 예, 그런데 이건 기초인데 이런 것도 틀리신 분 많습니다. 자, 토지 비축제도는 직접의 동그라미. 비축제도는 직접 개입의 수단. 자, 20번 문제로 갑니다. 틀린 거. 정부는 국민이 보다 인간다운 생활을 영리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저 주거 기준을 두고 있다. 어디 두고 있어요? 우리나라 보니까 주거 기본법. 주거 기본법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또 이 조문이 나와 있어요. 최저 주거 기준 주거 기본법. 자, 용도 지역 지구제는 토지의 기능을 토지 이용 계획에 부합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된 법적, 행정적 장치 맞습니다. 자, 국가는 공공기관의 개발 사업 등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의 노력과 관계없이 정상지가 상승분, 아까 뭐라고 했죠? 물가 상승분이 아니라 정상지가 상승분을 뭐한다? 초과하여 개발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것을 개발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개발 이익을 뭐한다? 환수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죠 뭐. 네 번째, 정부는 부동산 자원의 최적인 사용이나 최적 배분을 위해서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할 수 있다. 개입의 이유죠. 자, 5번 공공주택을 우리가 여러분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공공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것은 무슨 개입? 직접 개입. 간접이 아니라 직접 개입. 여러분 분양가 규제, 임대료 규제, 공공주택 공급 이거 전부 직접 개입. 자, 21번 정부가 시행 중인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이게 첫 번째 지적 목적이고요. 두 번째, 도시 주변에 자연 환경을 보존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을 확보, 이게 두 번째 지정의 목적. 개발 제한 구역 지정의 목적 두 가지가 지금 나와 있다. 아까 두 가지가 지금 나와 있어요. 자, 3번, 2번 도시계획구역 안에 택지에 한하여 가구별 소유, 택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해당 택지에 대하여는 초과 소유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한다. 자,
2번 정답인데 여러분 그 문제 지문 봅니다. 정부가 시행 중인 미추 이게 포인트다. 예? 시행 중인 포인트. 아까 뭐라고 했죠? 제가 택지 소유 상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는 택지 소유 상한제는 지금 위헌 판결로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다. 2번은 요거거든요. 2번 요거 1999년 위헌 판결로 폐지됐으니까 현재 시행 중이 아니다. 2번 정답. 말은 맞는데 2번 정답입니다. 자, 3번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서 토지 비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아까 토지 비축 업무는 누가? LH에서 토지 비축 업무를 법적으로 부여받아 현재 수행하고 있다. 자, 4번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이거죠.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우리는 용도지역. 4번은 용도지역 개념 나왔네요. 자,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가격을 안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우리는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주택법에 의해서 지정을 하면은 분양권 전매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분양권 전매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꼭 기억해둬야 됩니다. 원래 분양권 전매 제한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자, 22번 법령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미추 여기 또 포인트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모두 고른 것. 자, 실거래가 신고제 그리고 실거래가 신고제는 어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법 있죠. 그리고 택지 소유 상한제 아까 택지 소유 상한제는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그리고 토지 초과이득세 토초세는 토초세는 어디야? 토지 초과이득세법. 토지 초과이득세법에서 우리는 토지에 대해서 초과이득세를 또 부과를 한대. 요 두 개는 위헌 판결로 폐지. 기업 디귿. 이런 문제만 나오면 좋죠. 요 두 개는 폐지됐습니다. 폐지. 자, 23번 주택의 여과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여과 거기 영어 보니까 필터가 여과잖아요. 정수기 필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번역이 좀 어려워요. 여과 과정하면 주택의 순환 형상이에요. 그럼 여러분 주택은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할 수가 없어요. 순환하는 것은 이사를 왔다 갔다 하는 거. 이사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순환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경과하면서 주택의 질과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고소득층 가구,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이 변화함에 따라 발생하는 형상, 개념이 나와 있죠. 여과과정 개념 1번 맞는 질문. 2번 개인은 주어진 소득이라는 제약 조건, 소득은 한정돼 있잖아요. 제약 조건 하에서 최대의 만족, 효용을 얻을 수 있는 주택 서비스를 소비합니다. 맞는 질문. 주택의 상향 여과는 낙후된 주거지역이 재개발되었습니다. 상위 계층이 유입된 경우에 나타날 수 있다. 맞고 3번에 소득의 증가로 인해서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저가주택이라는 수요가 감소됐을 때다. 감소의 동그라미. 감소됐을 때 나타나는 것은 하향 여과가 아니라 상향 여과. 하향이 아니라 무슨 여과? 상향 여과. 요거 지문 벌써 요것도 3번 출제. 주택의 여과 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주택시장에서 주택 여가 효과가 긍정적으로 작동하면 주거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자, 여러분 얘기거든요. 신규 주택 공급하면 어떻게 돼? 신규 주택 여기서 공급했어요. 그러면 밑에 한 단계 낮은 사람이 여기 이사가. 그럼 여기 비고 가잖아요. 그럼 요거보다 더 낮은 사람 또 이사가. 또 밑에서 또 이사와. 이런 식으로 주거의 질이 뭐가 돼?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의 의미가. 아, 용어가 어렵네. 자, 24번 문제로 갑니다. 자, 주거 분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주거 분리는 도시 내에서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서로 뭐가 되는 현상? 분리되는 현상. 1번 개념입니다. 1번은 개념이고 5번 갑니다. 주거 분리 현상은 도시 전체에서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인접한 근린 인근 지역에서도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1번, 5번 맞고요. 3번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인접한다. 자, 여러분 저소득층 주거지와 고소득층 주거지가 인접을 한다. 이때 이 고소득층 주거지에 있는 어떻게 돼요? 저급주택은 어떻게 돼? 저급주택은 고소득층 주거지에 있는 정의 외부 효과를 누리거든요. 양호한 주거 환경.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격이요. 예를 들어서 가격이 5천만 원인데 프리미엄부터 1억에 거래가 되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 알죠? 그 뭐죠? 프리미엄 붙는 거. 프리미엄을 뭐로 번역하는가? 프리미엄을 할증료가 붙어서 거래가 이루어져. 그런데 이 저소득층 주거지 인접한 고급 주택은 어떻게 돼요? 여기는 주거 환경이 안 좋잖아요. 부의 외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고급 주택 건축 비용에도 고급 주택 가격이 미치지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아니, 지금 나는 고급 주택 지었어요. 7억이야. 7억인데 7억에 안 살 사람 없어.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얼마에 팔아야 돼? 5억.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가 이루어진다? 할인이 돼서 거래가 이루어진다. 여러분,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데 여러분요, 거래 가격은 모르잖아요. 예? 거래 가격은 누구밖에 몰라. 예? 예? 옆 중개사 모르잖아요. 여러분 쓴 사람만 알지. 정보가 수집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 가격이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우리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사기도 하고 싼 가격으로 또 뭐 매각되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은 공인중개사니까 평가는 못하지만은 봤을 때 주변 환경이나 여러 가지 주변 지형을 봤을 때 가격이 적정 가격이 어느 정도냐 이건 알 수 있어야지. 왜? 그래? 거래를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현장에 가서 그래서 확인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임장 발동. 자, 그 다음에 어디 갔죠? 2번이 정답인가? 네. 할인과 할증이 바뀌었어요. 3번 저소득층은 다른 요인이 동일한 경우에 요거 고소득층 주거지에 정의 외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고소득층 주거지에 가까이 위치하여 입지하기를 뭐한다? 선호한다. 이게 3번 지문이고 4번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인접한 지역에서 뭐가 침입. 여러분 고소득층 주거지역이 세월이 경과하며 노후화되면요. 고소득층은 돈이 있으니까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버려. 그럼 이 지역에 누가 들어온다? 저소득층이 들어오는 현상을 침입. 점점 들어오면 이 지역이 변해. 저소득층으로, 주거지역으로. 이것을 뭐죠? 변화하는 현상은 천이. 침입과 천이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게 4번 지문. 자, 25번 옳은 것. 여가 과정은 주택의 질적인 변화와 가구의 이동관계를 설명하는 이론. 여러분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1번 정답. 2번 상위 계층에서 사용하는 기존 주택, 고급 주택이 하위 계층으로 넘어가는 걸 뭐죠? 하향. 이건 상향이 아니라 무슨 여가? 하향 여가.
3번 공가 빈집이거든요. 여러분 빈집이 있어야 이사를 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가가 발생하는 것은 주거지 이동과 관계 있어요 없어요? 있지. 빈집이 있어야 이사 가야 되니까 이동과 관계가 있다. 틀린 질문. 주거불능 소득과 무관하게 밑줄. 여러분 아까 뭐죠? 우리 뭐라고 했어요? 시간이 경과를 또 하고 또 소득이 변하지. 소득이 변화함에 따라 주택의 질적인 변화와 가구 이동 관계가 설명됩니다. 소득이 변화한다. 소득과 무관하게. 이 질문이 틀린 질문. 5번 저급주택이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저급주택이 수선되거나 재개발돼서 상위계층이 사용되는 것은 위로 올라가는 건 뭐죠? 상향여가.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여가과정 시험에 나오면요 상향 하향 여가가 지문에 많이 나오고 또 정답으로 또 많이 물어요. 그래서 항상 상향 하향 여가의 개념은 정확하게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요 여가과정과 주거분리는 작년에 출제했거든요. 27회, 23회, 27회 이렇게 했는데 한 3, 4년 텀을 둬요. 그런데 올해 31회인데 올해는 출제 가능성이 낮아요. 올해는 가능성이 낮고 올해 또 이슈가 되는 게 분양가 상한제 같은데 그래서 올해는 또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분양가 상한제 올해는 이쪽에서 출제 가능성이 높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잠시 쉬고 임대주택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